엑셀은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죠. 자, 요거면 요거. 자, 셀 수식이 있는, 자, 210부터 510까지 지울게요. 딜리트 키. 자, 110 선택하시고, 자, 셀 선택하시면 초록색 테두리 보이시죠? 셀 포인트라고 그러고, 셀 포인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그게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면 가는 십자 모양의 포인트가 하나 생겨날 겁니다. 이 포인트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 이름을. 그럼 이 포인트 상태에서 어떤 동작이 들어갈 수 있냐면 드래그 동작, 상하 좌우. 요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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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좌우 드래그 동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결과가 뭐하고 똑같이 나오냐. 자, 요 기능을 채우기 핸들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쓴 걸 우리는 자동 채우기라고 그러고요. 자동 채우기의 결과는 앞에서 하셨던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확인만 해두세요. 사용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확인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사는 이런 거 아닌가요? 엑셀, 빨간색 엑셀이 있는데 이걸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오잖아요. 다시 대답할 기회 다시 드릴게요. 빨간색 엑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검정색 엑셀이 나온다. 맞죠? 자, 분명히 대답할 기회를 한번 더 드린다까지 했는데 그래서 자꾸 고개를 앞으로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아닙니다. 빨간색을 복사하면 빨간색이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라는 개념은 엑셀이라는 내용, 글자의 내용과 빨간색이라는 서식을 같이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요. 복사 붙여넣기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 110이 나온다라는 그럼 110을 복사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그러면 나머지 여기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왜 213?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물음표를 안 던지세요? 이거 110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서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시죠?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정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가르치는 분들도 다 아시겠죠? 끝. 하고 넘어가는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자동 채우기를 할 기능에 있는 요 셀, 복사 옵션에 같은 거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셀, 수식에 있는 셀 주소를 잘 확인하셨어요, 이제? 자동 채우기란 기능 한 칸 내려갈게요. 그럼 여기 있던 주소가 어떻게 바뀌죠? 한 칸 따라 내려온 거 보이세요? 자동 채우기란 기능을 두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주소와 여기 있는 주소 확인해 보면 몇 칸 따라 움직였죠? 두 칸 따라 움직였어요. 그럼 내가 자동 채우기 세 칸 내려가면 이 주소가 여기 있던 주소가 몇 칸 따라 내려 세 칸 따라 내려와 있겠죠. 이런 성질을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한 칸 내려가면 한 칸 따라 내려고 두 칸 내려가면 두 칸 따라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상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표현을.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이런 주소 형태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녀석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고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위치가 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자, 여기도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보면,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보면 100만 개나 되는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셀 주소를 잘못 클릭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작성하고 보니, 그러면 자동 채우기 기능 언제 써야 되냐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보니 수식이 똑같다가 아니고 수식의 형태가 똑같다. 셀 더하기 셀이라는 형태가 같을 때 무슨 기능을 쓸 거라고요? 우리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해서 쓸 거라고요. 왜? 그게 편하니까. 내가 100만 개의 수식을 이렇게 작업할 필요는 없으니까.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꼴 갑일 참조. 그럼 이 주소는 이 주소만 가지고 내가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동적인 복사 붙이기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L4를 복사했겠네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죠? 셀 주소를 복사했으니까 여기 셀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셀 주소가 정확한 셀 주소 뭐죠? 그럼 이 자리에 나타나는 셀 주소는 자동치고 한 칸 내려왔을 때 L, L5, L5 그 다음 두 칸 내려오면 L6이 와야 되겠죠.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자동치를 사용할 때마다 주소의 위치가 한 칸씩 한 칸 내려오면 한 칸, 두 칸 내려오면 두 칸 따라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위치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L4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변한다고 그럼 계속 자동 치우기 한 칸 내려가도 L4고 두 칸 내려가도 L4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죠. 내려가면 L5가 돼야 되고 L6이 된다는 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데 동안에 셀 주소 위치가 변하네요. 이 주소 이름을 뭐라 붙인다고요? 상대 참조. 그럼 이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엔터.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하고. 그럼 200, 300, 400, 500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주소가 변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4개의 셀에도 100이라고 나오겠죠.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F2. 자, 더하기 합일 참조. 그럼 이 녀석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M4 여기는 또 뭐가 나와? 두 번째 여기 한 칸 내 자동 채우기 한 칸 내려면 여기 셀 주소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M5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 값이 없는데 어떻게 M5를 써요? 내가 방금 작성한 식은 다 이건데 정신 차리세요. 잠깐만요. 아니 지금 이렇게 계산했다니까요. 이렇게 계산, 근데 M5에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M5를 참조해요? 자, M4니까 여기 3칸 내려오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됩니까? 10을 참조하려면 M4가 돼줘야 되겠죠. 두 칸 내려오면 M4가 돼줘야 되겠죠. 세 칸 내려와도 M4가 돼줘야 되겠죠. 다 똑같이 M4이어야만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될까? 근데 저걸 가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자동 출력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변하는 주소니까 한 칸 내려가면 M5가 될 거, 두 칸 내려가면 M6이 될 거 아니에요. 변하는 주소 형태를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맞죠. 내가 고생이 되고 힘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 자동치획이라는 기능을 그 녀석이 내가 어렵게 작성한 저 하나하나씩 귀찮게 작성한 기능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능은 있을 필요가 존재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있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작성한 이 내용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다면 자동 채우기를 작성한 기능을 도입한 이 결과물은 이거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M사는 그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면 안 되겠네요. 똑같이 M사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이 상태로 지금 그걸 해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하나 일이 하나 더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달러라는 기호를. 그러면 달러라는 기호를 하나 도입하는데 이 달러의 의미가 뭐냐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M 사이 커스가 넣어져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아야야야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커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소에 달러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생겨날 거라고요. 이렇게 행과 열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걸 붙이는 것도 지금처럼 한 개니까 뭐 한 두 번 붙이거나 한 번 정도 붙이거나 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달러라는 걸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게 한두 개면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뭐 달러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이게 뭐 양이 좀 많아진다 또. 변경해야 될 양이 많아진다. 그럼 귀찮고 불편할까 이것도. 그래서 M4 뒤에 아마 커서가 놓여져 있을 텐데 F4번 키를 누릅니다. F4번 키. 맨 위쪽에 있는 키보드. F4번 키 한번 양쪽 다 붙이는 경우. F4번 키 한쪽만 붙이는 경우. 또 F4번 키 한번. 한쪽만 붙이는 경우. 방금 지금은 열 쪽에 붙는 경우. 또 F4번 키 누르면 양쪽 다 붙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 붙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나온다고 요렇게. 제가 다시 F4번 키를 또 눌러보시면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놓은 요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F4번 키를 순환 참조 키라고 표현합니다. 순환 참조 키라고 용어를 씁니다. 수식 작업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주소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제 F4번 키를 눌렀을 때 이 주소의 의미가 뭐냐고요. 자, A 열 고정 1열 1행 고정 즉 두 개가 교차되는 A1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 녀석은 뭐 F4번키를 눌렀을 때 셀이 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다고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한 번.
하면 위치를 잘 보세요. M4, M4. 자, 두 번 내려갑니다. 두 칸 자동 채우기. 그러면 여기도 M4인 거 보이세요? 그럼 자동 채우기 4칸 내려가더라도 이 녀석은 여기. 아, 3칸 내려가더라도. 그럼 4칸 내려가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를 참조하네요. 네? 그럼 자동 치우기를 어떻게 어디다 가져다 놓든 어디서 마무리를 하든 간에 이 주소의 형태는 항상 똑같은 주소를 참조한다. 영원히. 네?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주소 형태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자동 치우기를 사용한 동안 이쪽은 달러가 안 붙었으니까 변하겠죠. 이쪽은 달러가 붙었으니까 고정이겠죠. 이쪽은 달러가 붙었으니까 고정이겠죠. 이쪽은 달러가 붙었으니까 행쪽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 달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런 주소 형태를 혼합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은 요거 두 개만 나오면 딱 좋겠는데 요거 두 개만 나옵니다. 나오는데 딱 특정 문제 하나만 요 부분이 좀 혼합 참조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준비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 절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는 제가 뭐 수업 중에 아마 제일 싫어하는 자격증 준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애우세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애우세요.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일단 상대 절대만 오늘 고민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상대 절대 혼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어? 그래서 혼합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구단이 있습니다. 구단 모르시는 분 없죠? 구단이. 자, 그러면 구단 작성하세요. 그러면 이, 이는, 아, 이거니? 이, 귀찮다는 걸 이미 느끼셨는지 저 혼자만 지금 고생하고 있네요. 네? 자, 하지 마세요. 뭐 귀찮다고 느꼈다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느끼라고 지금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고생을 해서 식을 이렇게 몇 개? 9, 72, 72개의 수식을 하나하나씩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을 완성을 했거든요. 자, 지우세요. 따라오신 분들. 자, 72개의 수식을 완성하고 보니 뭐가 보입니까? 식의 형태가 똑같다는 거 보이세요? 형태가 셀 곱하기 셀, 셀 곱하기 셀. 그러면 내가 이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귀찮고 불편하니까 엑셀 수식에서 무슨 기능을 도입할 거라고요?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2 상대참조 곱하기 1 상대참조 작성하세요. 이건 그리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자동 채우기 기능 하나 더 추가시켜 드릴 겁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자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자동 채우기 기능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고요. 범위를 선택하면 초록색 테두리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 초록색 우측 하단에 초록색 사각점 보이세요? 그게 흰색 포인트 맞춥니다. 채우기 핸들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결과값을 신경 쓰지 마세요. 맞춰드릴게요. 결과값. 자, 자동 채우기 두 번 썼습니다. 두 번을 사용하셔야 셀 곱하기 셀. 맞아요? 셀 곱하기 셀 맞아요? 형태. 그다음 점점점점점점 72번째 셀에 가시면 F2. 셀 곱하기 셀 맞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구조는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수식을 작업할 때 나올 수 있는 표의 구조, 수식 작업할 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위에 있는 거 한쪽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있고 한쪽 방향으로. 그게 뭐 상하 좌우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 한쪽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이 구조는 자동차를 두 번 써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다고요. 왜? 시트가 평면이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자동차 한 번 더 쓴다. 그러면 입체가 됩니다. 3차원이에요. 입체 3차원. 그래서 이제 평면 구조니까 자,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동식을 두 번 써서 수식의 형태를 맞춰주긴 했으나 뭐가 틀리죠? 결과값이 맞지 않잖아요. 지웁시다. 그러면 상대 참조를 작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 지우세요. 범위 설정 빌리트 키.
자, 다시 할게요. 이꼴. 그럼 상대가 안 되니까. 자, 셀 주소 참조 F4번 키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라는 형태로 작성을 해보죠. 자, 곱하기 1 참조, 절대 참조. 그리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은 상하좌우 다운직인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데려갈게요. 요런. 그러면 지금 여기 요 영역 안에 무슨 결과값이 나올까요? 예? 이거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기 무슨 값이 나오죠? 오케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 분명히 이 자동차기 어디다 가져다 놔둔 간에 뭡니까? 저 주소 형태는 뭐 똑같은 위치를 참조할 거라고요. 2와 1을 이해되셨습니까? 자동 채우기를 어디다 가져다 놓든 간에 됐습니까?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예상하셨죠? 자, 그다음 범위를 이용해서 방금 자동 채우기도 가능하다 그랬죠. 범위를 이용해서. 그럼 나머지 저 비어 있는 셀에 무슨 값이 나온다고요? 2.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두 번 쓰고 나니까 어쨌든 셀 곱하기 셀이라는 형태 맞죠? 셀 곱하기 셀의 형태 맞죠? 점점점 72번째 셀로 갈게요. 셀 곱하기 셀이라는 형태 맞죠? 그런데 자 어쨌든 자동차를 두 번 사용하니까 수식의 형태는 다 갖추긴 하지만 결과값이 맞지 않다네요. 그러면 상대도 아니고 절대 상대 참조해도 안 되고 절대 참조해도 안 되네요.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네 개 중에 이제 두 개의 주소 형태 남아있죠? 자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할 게 아주 생각에 있어서 모양새가 틀리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가리키는 위치가 틀리냐고요? 아니요. 이 네 개 다 A1셀을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다만 자동 채우기란 기능 때문에 주소 형태가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졌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네? 저기 다 A, 여러분들 그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가구 우리 도로 주소가 있고요. 가게에서 집은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보내도 우리 집에 다 택배가 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어느 위치를 가리키는데 달러가 붙은 쪽을 가리키든 달러가 붙지 않은 주소를 가리키든 어쨌든 똑같은 위치 A1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기능 때문에 저는 형태가 생겨난 거지. 저 형태는 다 같은 주소 A1셀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결과값까지 이제 맞춰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머릿속에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주소 형태를 100만 개라는 되는 주소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해보시면 다 보입니다. 뭐가? 주소 형태가.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 꼴. 자, 자, 다 72개 다 작성해서 곱하기 연산자 앞쪽에 있는 셀 주소만 볼게요. 여기. 뭐 규칙성이나 뭐 특징 보이세요? 72개의 셀에 자동차 셀에 뭐가 11이 모두 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연속 두 번 사용할 거라고 지금 이미 인지를 하셨잖아요. 수식 작업하는 거니까. 저걸 다 채우려면. 그럼 자동 채우기 두 번 사용하는 동안에 저 11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죠. 고정시켜놔야 되죠. 고정시킬 때 무슨 기호 쓴다고요? 달러. 그러면 H에는 왜 고민을 안 하죠, 우리가? 변할 거니, 변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고민할 필요 없죠. 곱하기 1. 자, 곱하기 연산 뒤에 있는 셀 주소를 봅니다. 전체 72개의 셀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규칙,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72개의 셀에 C가 모두 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머릿속 상상 안 되면 이런 진짜 연습장에 그리셔야 됩니다. 100만 개를 진짜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식을 두 번 쓸 거라는 생각에서 접근하면 저 C는 자동식을 두 번 사용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어야 돼. 똑같이 G가 나타나려면 고정을 시켜놔야 변화가 없게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럼 G에다 달러를 일단 붙이면 되겠네요. 나머지에다 왜 12는 왜 안 붙이냐고요? 12, 13, 14 변하잖아요. 엔터. 그래서 방금 이 생각이 자동 채우기 두 번 사용하실 때의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저 전체 수식의 현황만 잘 그려지신다 그러면 달러만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이 자동식이 한 번 쓰는 구조였죠. 예? 여기.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체 현황을 보니까 이게 M4죠. 그러면 M에만 달러 붙여도 돼요, 안 돼요? 붙여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얘기가 아니고요. L4.
죄송합니다. L4. 여기 L4, L5, L6, L7, L8이잖아요. 전체 수식의 현황이. 그러면 여기는 L에다가 L이 변화가 없으니까 L에 달러 붙여도 돼야 안 돼요? 방금 원리 가르쳐 줬잖아요.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는 달라질 거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설명을 드리면, 자동 치우기 한 번 사용할 때 상대질 때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 치우기 두 번 사용하신다. 방금 보다처럼 상대질 때 하나만 다 고민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의 유연성을 조금 넓히자 보면 방금처럼 뭐, 상대를 써야 될 자리에 혼합을 쓰면 되는데, 사실은 혼합 구조, 혼합 참조라고 하는 저는 형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대로 일단 익히세요. 원칙대로. 네? 원칙. 왜냐면 요것밖에 거의 요것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 한 번 사용하는 것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갈게요. 셀에 1부터 10까지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셀에. 그래서 저 10개의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여 데이터와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하여 합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equal A1 셀 클릭 플러스 A2 셀 클릭 점점점 A10 셀 클릭. 그래서 엔터 딱 요식 작성하고 엔터 딱 치면 결과값이 얼마? 네, 적으세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제가 요걸 100개의 숫자 데이터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합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A1 클릭 플러스 A2 클릭 입력, A1 입력, 그 다음에 점점점 A100 입력, 참조, 엔터. 그러면 결과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너무 적어서 그러세요. 그럼 1부터 1000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A1 클릭, A2 클릭, 그다음에 A1000 클릭. 그럼 결과값 얼마 나온다고요? 엔터 치면? 뭐 여러분들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뭐 아무 때나 하죠. 규칙 보이세요?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결과값은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닙니다. 엑셀이 할 거라니까요. 우리가 암산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귀찮고 불편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계산하는 프로그램 엑셀의 도움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이 녀석을 일반적인 계산기 있잖아요. 그 사용법을 알고 있듯이 그거는 뭐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만 알면 되지만 이거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흠이죠. 단점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어찌됐든 수많은 기능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어찌됐든 진짜 기본적으로 암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녀석이 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결과값 55, 5,050, 50만 원, 500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뭘 관심을 둬야 됩니까? 이래서 1부터 100만까지 대보시면 느낌이 온다니까요. 뭘 느낄까요, 우리가? 1부터 100만까지 계속 클릭하고 있는 동안 뭘 느낄까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복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보세요. 셀 주소 클릭, 더하기 입력, 셀 주소 클릭, 더하기 입력. 그 일을 몇 번 해야 된다고요? 100만 번. 사람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똑같은 반복하다 보면 뭔가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제. 아, 정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할, 그게 귀찮고 불편하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뭔가 편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찾으러 가겠죠.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엑셀은 웬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에 불편한 계산은 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어, 암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수식털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건데 수식털, 함수라고 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 게다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합을 계산해주는 수식털을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sum이라고 합니다. 자,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 a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단어와 매칭을 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단어가 함수명일 겁니다. 함수 이름일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10부터 50까지의 합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물론 암산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원래. 자, 우리는 엑셀을 지금 엑셀 프로그램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빈셀 선택. 우리 시험에 나오는 함수명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됩니다. 아, 썸이나 함수를 통해서 10, 20, 30, 40, 50을 하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가 100만 개쯤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빈셀 선택, 수식의 함수 삽입, 그리고 함수 마법사라는 도움을 받아서 마법사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계별로 값을 설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정해 놨다 생각하세요. 자, 범주는 저기 2016 버전에 제공하는 엑셀 함수는 3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개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채 40개가 안 됩니다. 채 40개가 안 된다고요. 그 정도는 애워서 가셔도 될 정도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애운다고 잘 애워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300개나 넘는 함수를 다 분류를 해놨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분류를 범주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냥 모드라고 할게요. 모드로 하면 알파벳 A부터 점점점점점 수직이동 단추를 통해서 쭉 내려가 보시면 알파벳 Z까지 이렇게 함수명이 나와 있고요. 합계 구한 함수가 뭐라고요, 방금? sum. 찾으세요. 알파벳 수준 나와 있습니까? 알파벳은 다 알고 계실 거고. sum. 선택. 목록의 선택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자, 넘버. 자, 엑셀의 데이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에. 엑셀은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숫자,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 구분해서 수업 진행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넘버라는 인수는 어떤 의미냐면, 자,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지우세요. 흰색 입력란에 있는 거 다 지우시고,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넘버라는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1부터 10까지 다 더한다 했잖아요. 그게 인수라고요. 함수에서 말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 인수라고 합니다. 물론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럼 여기다가 내가 그러면 오른쪽에 숫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입력란에 오른쪽 숫자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넘버 엑셀은 직접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셀 주소를 참조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그다음 위치도 바꿀게요. 그다음에 인접해 있는 데이터 나면 굳이 하나하나씩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30 선택, 40 선택, 50 선택, 40 필요 없이 뭐 마우스 드래그. 그러면 이게 세일 주소 표기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묶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받아들인 이 숫자 값들 5개의 숫자 값을 가지고 합을 계산했다고요. 자기가 계산해 줄 거라고. 이게 함수 개념입니다. 수식 틀에다가 원본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 확인.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마법사를 통해서 엑셀 함수를 처음에는 익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수식의 형태를 눈에 익히기 시작합니다. 눈에 익히기 시작하면 몸이 본능적으로 안 갑니다. 어디에? 마법사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형식을 눈에 익혔기 때문에 바로 직접 작성합니다. 저런 형태를. 그래서 평균가는 함수가 방금 뭐라고요? average. 자, 그러면 이꼴 함수식이니까 이꼴 수식이니까 이꼴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함수명 average.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지울게요. 에버리지 지울게요. 그리고 함수명의 일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함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사용법은 클릭을 했을 때 박스에 어떤 의미의 함수인지 설명이 이렇게 달려져 나타날 거고요. 내가 사용할 함수가 이거다. 그러면 함수명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울게요. 에버리지 다시 지울게요. 자,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힘들더라도 직접 입력하세요. 함수명을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아까 보셨던 인수, 흰색 박스에 인수 작업에 넘버. 자, 이거 넘버. 붉게 표시된 거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해야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구분. 그리고 넘버 2, 현재 작성 중인 인수 굵게 나타나 있죠? 참조해야 된다 그랬죠. 콤마. 넘버 3, 인접해 있다면 범위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자 여기 넘버 2, 넘버 3, 넘버 4에 보면 대괄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창에 인수창이라 그러는데 이 창에 흰색 박스 안에 보면 넘버 2, 넘버 3, 넘버 4 대괄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건 경우에 따라서 인수 생략 가능, 즉 작성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이 이후에 인수 작업은 하기 싫다. 그럼 가로 닫고 함수의 마무리. 그리고 엔터. 여러분. 자, 대문자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직접 작성하는. 그래서 제가 개별 함수 공부를 마법사를 통해서 일단 해드릴 거고요. 근데 속도감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여유가 없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복습을 꼭 좀 당부 드리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은. 내일은. 그래서 전체 함수 내용이 이만큼 있는데, 남아있는 3일 동안 토막 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한꺼번에 하루 모아서 다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그거 복습하고 오시면 시험 준비는 될 겁니다. 시험 준비. 자, 그 다음. 그러면 썸 함수 한번 더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직접 작성한다면서요. 합을 10부터 50까지 다 하는데. 자, 그러면 합계 구하는데 함수명 썸.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엔터 치면 대문자 다 바뀌고. 가로 열고 넘버가 뭐라고요? 현재 작성 중 인수 10, 콤마. 그다음 넘버 2, 20. 셀 주소 참조. 콤마. 그럼 앞에서 했으니까 30, 40, 50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자, 잠깐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콤마. 혹시 그러면 자, 우리 방금 이건 이제 앞에서 한 두 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인수로 가능하구나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10 더하기 20, 30.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원.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런 사항을 만나게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함수의 마무리가 뭐라고요? 가로 닫게 돼 있죠. 가로 닫고 엔터 쳐서 결과값 나오면 저런 형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결과값 나왔잖아요, 210. 사용하셔도 된다고요. F2 수정 상태 갑니다. 자, 가로 지울게요. 닫기. 자, 콤마.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런 것도. 에버리지. 가로 열고 10, 콤마, 20, 콤마, 30.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가로 닫고. 자, 이게 이런 형태를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가로 닫고 엔터 치는 겁니다. 쳐서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저런 형태도 인수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아니면 그만. 안 하면, 그런 형태 사용 안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에요. 겪다 보면 나중에 어떤 원리에 도달할 거라고. 그렇게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아까 왜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 작성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걸 안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돌을 틉니다. 어떤 돌을 트냐고요? 자, 썸, 가로 열고 10. 데이터의 종, 자, 썸 입장에서 숫자 데이터가 와야 돼.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숫자 데이터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넘버 1, 10이라는 데이터의 종류가 얼마죠? 데이터의 종류가 뭐죠? 얼마가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가 숫자. 그러면 H24 가지고 합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걸 뭘로 해석할 겁니까? 셀 주소로 해석하겠죠. 그럼 H24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20이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H24가 사라지고 제 자리에 무슨 값이 남아있겠습니까? 20이라는 값이 남아있겠죠. 엑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라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식은 이해가 됩니다. 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식 작성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애운 겁니다. 식은 이해가 돼야 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애들 보고 주입식 공부를 못한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이라는 건 애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형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조금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차이일 뿐이지, 머릿속에 생각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식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형태, 저 형태로는 합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셀 주소, 땡땡, 셀 주소, 셀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 녀석을
엑셀 입장에서 저걸 그러면 이제 뭘로 해석하니까 셀 범위로 해석하겠죠. 그럼 셀 범위에 가니까 30, 40, 50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사라지고 저 자리에 30, 40, 50이라는 이 값이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 일단 넘버 4 숫자가 와야 되는데 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라는 저 형태를 가지고는 합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실제. 저게 그러면 계산이 끝나고 나면 중간 과정을 거쳐버리면 무슨 값이 남아있습니까? 60이라는 값은 남아있겠죠 중간 과정에. 그러면 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 사라지고 저 자리에 뭐가 남아있다고? 60이 남아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 이건 넘버 5 이건 저건 암산할 수 있죠. 10, 20, 30에 대한 평균이니까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버리지 10, 20, 20, 30을 가지고는 합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제 형태 자체로는. 근데 저 녀석이 계산이 딱 끝나고 나면 중간 과정이 뭘로 바뀝니까? 2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중간 과정에 있던 데이터. 10이란 데이터 숫자 데이터죠. 20이란 데이터 숫자 데이터. 30, 45도 숫자죠. 그 다음에 60도 숫자죠. 20도 숫자죠.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고요? sum 함수의 인수 자리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인수 자리에 데이터 종류가 동일하다면 그 어떤 형태로 인수를 작성하시고 상관이 없다라는 원리에 도달한다는 시간이죠. 네, 이걸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이게 엑셀만 하는 반에 가면 여기까지 나중에 수업 끝날 때 여기까지 도달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오게끔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얻어서 여러분 뒤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익숙해질 정도로.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짧다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니면 그냥 그거 쓰지 마시라 건가요.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원리에 도달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첫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크게 강조하진 않지만 제가 정말 엑셀만 이렇게 한 판에 가면 무조건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데이터 종류가 뭐냐고 원래 수를 다루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데이터 종류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수식 계산이라는 게 함수라는 게 되게 쉬운 겁니다. 근데 엑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고요? 초반부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해버리면 책을 안 삽니다. 책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서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를 바늘 구멍에다 실을 꽂아야지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 근본을 알아야지. 그런 여유가 되니까 하는 거고요. 책은 뭐 제가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게요. 그냥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기까지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엑셀 함수 식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요거 조금 터득을 하세요. 그게 그러면 두 번 다시 어디 가서 엑셀 안 배우셔도 되니까. 이거만 터득되면 아까 전에 이해만 되면 식을 표현한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빨리 함수명을 빨리 익혀서 빨리 표현하냐 못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것만 아시면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종류 구분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아마 지금 열려져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파일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데이터 입력 서식 작업했던, 표 서식 작업했던 파일 하나 찾아볼게요. 파일 탭에 열기, 아까 시작하자마자 제가 열었던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찾아보기, 그리고 ITQ 폴더에 아마 2022년 11월 18일자인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열려져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없으시면 다시 자고 여시고. 자, 교재 12페이지고요. 엑셀은 어쩔 수 없는 기본 내용 설명 다 드리고 나서 전체는 마지막 날 한 번 더 제가 자반 작성하는 건 마지막 날 목요일 날 한 번 더 보여야 되거든요. 자, 어디 가시냐면 동그라미 3, 아주 죄송합니다. 그 12페이지 조건, 초록색 조건 가운데 부분에 가로 3번 갑니다. 1인분 가격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 단위명. 이거죠? 예? 이거.
구하고 천 단위 콤마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자, 앞에 보세요. 식작업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계산 어떻게 한다고 1분 가격? 아무죠. 가격 나누기 슬래시 주문 수량 단위. 자, 보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잠깐만요. 잠깐. 아니, 하지 마세요. 잠깐만, 제 화면, 그냥 제 화면 보시고, 뭐, 제 속도를 따라오실 수 있으면 같이 따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지금 아직 여기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 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해야 되겠네요. 하나하나씩 작성한다면 100만 개를 점점점점점 점점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 적고 싶은데. 자, 여기 오면 가격, 요새 나누기 요새 주문 수량명 됐죠? 그럼 1분 가격이겠죠? 그럼 이렇게 식 작성하면 크게 무리 없죠? 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100만 개를 다 작성해 보면 보인다 그랬죠? 뭐가? 주소 형태가. 자, 제가 원리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거 막, 자,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자, 방금 하나하나씩 다 작성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보이세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죠? 이거 식 작성이 되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냐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잖아요. 자동 채우기 쓰지 마세요, 아직.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네요. 무슨 형태?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된다.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데 주소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됐습니까?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꼴 가격 참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 지금 대답 안 되세요? 그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도입했어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F3은 변해야 되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보고 답해야죠. 이거 서로 다른 주소니까 자동 치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주소? 그걸 상대 참조라고 이야기한다. 나누기. 이건 이제 복사되어서 갈 거 아니에요. 주소가 아니니까. 주소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건데, 주소에 대해서. 그리고 주문 수량.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자동 치우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가 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기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상상만 되면 그냥 잘 보인다고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수도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저게 복사라 그랬잖아요. 자동 채우기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내용이 자, 저 방금 처음에 선택했던 셀의 형태를 잘 보면 테두리가 위에 굵은 거 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 한 칸 내려가면 밑에 있는 게 어떻게 위에 게 굵은 거 밑에 게 가는 선이 될 거 아니에요. 또 두 칸 내려가면 위에 그 두 칸 내려가는 그 위치의 셀을 위쪽에 굵은 실선, 아래쪽에 가는 실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와버린 거라고 지금.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 옵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옵션에 목록 단추 눌러서 골라야 됩니다. 변화가 있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변화가 있다면. 우리 자, 자동 채우기는 아까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복사 붙여넣기라는 개념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빨간색 엑셀의 내용, 죄송합니다. 엑셀의 내용과 빨간색 글자라는 서식을 가져가는 거돼 있죠. 그럼 지금은 뭐만 가져가면 됩니까? 알맹이 서식 필요 없이 알맹이 내용, 알맹이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서식 없이 처음. 저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안 하면 되냐고요. 자, 제가 화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해버리면 저건 시험에서 요구하는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뭐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똑같은 행동을 또 한 번 더 해야죠. 기존에 막 다 만들어 놓은 수식을 또 한 번 또 작업해야 된다는 귀찮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런 걸 처리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동치기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에 이제 자동치기 옵션이 다 쓰면 다 드린 건데, 이제. 그래서 서식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동 채우기 옵션을 위해서 바로
저기 다른 명령이 내려가 버리면 이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 형태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그게 아마 서식 없이 저기 알맹이만 채우면 됩니다. 내용만.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